미 연준이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 최대 1%포인트까지 벌어지며 금융당국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5%대 진입 시사 발언에도 코스피가 2,300선을 지키며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한동안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긴 힘들다고 조언합니다.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도약계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부터 실효성까지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서울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 대치 음마아파트 가격이 20억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혹한기를 피해가진 못하는 모습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서천연수원에서 주주와 기관 투자자,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 경계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주총에선 사회이사의 허은영, 유명희의 선임 안건이 상정돼 가결됐는데요. 신임 허은영 사회이사는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로 에너지, 자원, 환경 관련 경제 및 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꼽힙니다. 신임 유명희 사회이사는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국제통상 전문가입니다. 한종희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이사 두 분이 지난 4월과 5월 사임 및 퇴임에 따라 신규로 사회이사 두 분을 선임하기 위해 임시 주총을 개최하게 됐다며 사회이사를 조기에 신규 선임해 사회이사의 이사 총수 과반 요건을 충족시키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또 전문성을 지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이로써 3년여 만에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 심화가 1%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요. 달러 강세가 이어지며 한국 경제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간밤 FOMC를 열고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종전 3에서 3.25%에서 3.75에서 4%가 됐습니다. 상당금리가 4%선을 뚫은 것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월 이후 14년 만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파월 연준 의장은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최종금리가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 발언으로 볼 때 연준의 최종금리는 5%를 넘어설 거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국제금융시장은 또 한 번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금융당국의 고심이 커졌습니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벌어질수록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긴축으로 달러 강세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3고 현상을 심화시켜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오는 24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은은 지난달 12일 두 번째 빅스텝을 단행했는데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최종금리 수준을 3.75% 이상으로 높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금융당국 수장들도 오늘 비상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향후 우리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코스피가 2,300선을 지키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국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 5%대 진입을 시사하는 이른바 매파적 발언을 내놨지만 국내 증시는 파월 쇼크를 소화해가는 모습인데요. 증권가에선 추세적 상승을 기대하긴 힘들다며 현금 비중 확대를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0.33% 하락한 2,329선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2,300선을 하회하며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지만 오후장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며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대표적인 성장주인 카카오와 네이버는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0.46% 떨어진 694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을 뒤흔든 키워드는 미국의 FOMC 회의 결과입니다.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사상 초유의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금리 인상폭은 이미 시장이 예상한 수준이지만 문제는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상단이 기존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5%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기대감은 물거품이 된 겁니다. 증권가는 한동안 박스권 장세를 벗어나긴 힘들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등 시에는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일단 내년에 미 연준의 최종 금리는 5.25%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요. 내년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그 긴축 기조가 좀 이어지면서 긴축의 강도는 좀 더 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더 커질 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등 시에는 좀 현금 비중을 높일 필요도 있겠고.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매파 발언으로 달러 강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킹달러의 수혜주 찾기에 분주하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수혜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날 파월 연준 의장은 최종 금리 수준이 지난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고 금리 인하 전환 논의는 매우 시기상조라고 말하며 시장의 속도 조절 기대감에 선을 그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12선까지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선 강달러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연말에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킹달러 수혜주 찾기에 나섰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반도체, 2차 전지 등 대형 수출주들이 중장기적으로 환율 수혜를 볼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외에도 미국향 매출이 높은 제약 바이오주와 계약금 대부분을 달러로 결제하는 조선사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수출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대표적인 수출주로 꼽히는 자동차 업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파로 환차익 효과가 상쇄될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환율 효과로 일정 부분 좀 상쇄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아무래도 그 인플레 법안 때문에 사실 그 물량 확보 자체가 좀 어려울 거라는 일부 시각도 있어서 이게 사실 주가의 상단을 좀 제한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세무조사의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증여세 연부 연납기간의 연장,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21가지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삼고에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국세 행정 제도 개선을 통해 친기업적 환경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복합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세무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는 급여 또 실질 금리는 이른바 마이너스인 시대가 되면서 요즘 청년층들이 목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선 정부가 5년 뒤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도약 계좌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 초 280만 명이 몰렸던 청년 희망적금보다 가입 대상도 더욱 넓어졌다고 하는데 자, 금융부의 김미현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청년이시죠 아직? 네, 그렇습니다. 우선 청년 도약 계좌가 어떤 건지 김 기자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청년 도약 계좌는 네.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정부가 월 납입금의 3에서 6%를 지원하고 여기에 은행들이 제공하는 이자가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이자 소득에 대해선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내년 6월 중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듣자마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하실 거예요. 가입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가입 대상은 개인 소득 연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입니다. 올해 2월에 출시된 청년 희망 적금이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에 한정된 것과 비교해선 기준이 다소 완화된 건데요. 연령대는 만 19세에서 34세로 병역 이행을 했을 경우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상품의 취지가 소득이 있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등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청년 희망 적금과 다르게 외국인 가입 허용 여부는 검토하고 있고요. 정부는 예상 가입자를 306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김 기자는 해당이 되시겠지만 저는 안 되거든요. 근데 저도 들고 싶고 사실 저는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많은 분들께서 나도 가입하고 싶다 하는데 이게 형평성 논란이 당연히 있을 거긴 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엔 세대별 형평성뿐 아니라 예. 청년층 사이에서도 불공정한 혜택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희망 적금과 달리 청년 도약 계좌는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인데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혼자 사는 청년 1인 가구의 가입이 어려워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도약 계좌는 개인 소득 가입 기준에서 가구 소득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1인 가구는 가구 소득 가입 기준이 월 374만 원인데 비해서 2인 가구는 월 622만 원 이하입니다. 혼자보다 2명의 소득 발생이 유리한 셈이 되는 건데요. 때문에 혼자 사는 청년은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9세에서 34세 청년 1인 가구는 지난해 기준 194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런 점에서 1인 가구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국회 예산처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이 보니까 5년이거든요. 5년이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금융 트렌드가 최근에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게 트렌드에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정책 실효성이 의심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만기가 예. 당초 고려했던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길어서 최근 청년들의 성향과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청년 희망 적금의 경우 연 10%대의 파격적인 금리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출시 석 달 만에 벌써 17만 명이 중도해지를 했습니다. 또 사업 시행이 6년이 넘은 내일 채용 공제도 2년 유지율이 60% 정도에 그치면서 3년형은 이미 폐지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청년층의 장기 상품 중도 해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층이 결혼, 주택 마련 등 자금 소유 요인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연령대고 또 장기 저축 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적은 청년들에겐 5년간 높은 금액을 납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납입 기간이 더 긴 청년 도약 계좌도 유지율이 높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본 정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기간별로 옵션을 다양하게 하는 등 가입자의 저축 요인을 높이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청년들이 단기 상품에 큰 선호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상품 가입 요인을 강화해야 되고 초기 출시 이후에 가입률이 일정 수준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정부 기여 비율을 늘려가면서 만기를 늘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밖에 혹시 청년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정책 금융 상품들이 또 존재합니까?
네,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예. 우선 중간 계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내일 저축이 있습니다. 이 적금은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씩 3년간 지원해 만기 시 최대 1,47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 내일 채무 공제, 청년 주거 지원 방안으로 제공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등이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 서울시와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지자체와 자신이 1:1 매칭으로 지원금을 적립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여러 상품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찾아보면 이런 좋은 상품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확인할 수 있네요. 금융부의 김미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2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34% 내렸습니다. 2012년 6월 11일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고 5월 마지막 주 이후 5개월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의 낙폭이 가장 컸고 그 뒤를 강동구, 성북구, 노원구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강남구는 지난주보다 낙폭이 확대된 반면 인근에 있는 서초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가격 하락 우려에 매수 심리가 위축돼 급매물조차 거래 성립이 불투명한 이른바 거래 절벽 상황이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계열사를 통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도록 관여 또 지시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귀속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죠. 은마아파트도 거래 침체 현상을 피해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고가 26억 원대를 기록했던 은마아파트, 최근엔 20억 원 아래까지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가격이 20억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76제곱미터는 지난달 19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2년 전 가격으로 지난해 11월 역대 최고가였던 26억 3,5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6억 5천만 원 가까이 하락한 겁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2010년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지난 8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고 지난달 19일에야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20억 원 밑에서 이뤄진 이번 거래는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지난 10월보다 먼저 이뤄진 거지만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지난 8월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재건축 호재가 반영된 거래로 볼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인근 부동산 중개사들에 따르면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오히려 호가는 더 떨어진 상황입니다. 시장에선 재건축 호재가 있긴 해도 앞으로 남은 숙제가 많다며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값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삶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시 앞으로 들어설 산업융합 직접단지를 보면 더욱 가까워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홍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I 휴먼 아바타, 메타버스 모델하우스, 조기에 치매를 선별할 수 있는 AI 의료기기, AI 치아 교정장치, 광주 첨단단지와 AI 창업 캠프에서 이미 개발했거나 개발이 한창인 기업들의 제품입니다. 메타버스 모델하우스 체험 콘텐츠, 휴먼 아바타 LB가 안내 캐릭터로 등장해 아파트 주요 시설물을 소개합니다. 블루 캡슐만의 특허인 EVR을 접목, 한정된 공간에 여러 명이 상호 간섭을 피하면서 메타하우스 콘텐츠를 공유하고 체험합니다.
이 메타버스 자체를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지금 현실 세계에서 바로 응용이 가능하도록 사용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대체할 수도 있고 그걸 넘어서서 이후로는 모델하우스 자체를 거기에 입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을 했습니다. 뇌의 빛을 조사해 계측에서 치매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후각 스틱을 이용해 신경이 얼마나 손상됐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헬스케어 기술의 엔서, 2년 내 병원에서 상용화 목표로 막바지 실용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 검사지라던가 혹은 혈액 검사 아니면 영상 장비로 계측을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조기 치매 환자들을 저희가 개발한 제품을 사용해서 5분 내에 그리고 치매를 빠르고 저렴하게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인공지능으로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치아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의 이노디테크. 충치, 치은형, 부정교합 등 구강질환 여부와 교정장치 디자인까지 AI가 도맡아 합니다. AI 기반 기술로 부작용 없이 안전한 치아 교정이 가능한 기술을 갖췄습니다. 광주시는 AI 고도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인공지능 특화 인프라를 중심으로 기술, 인력, 기업이 집조가 인공지능 산업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집적단지 계획이 그것입니다. 첨단 3지군에 47,246제곱미터 부지에 총 4,100억 원을 투입해 2024년 완공한다는 전략입니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 인프라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접목해서 기업들의 레퍼런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도시를 인공지능 도시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광주가 2단계 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AI 고도화 사업 구상으로 AI 특화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미래 일자리 변화의 중심에 선 민선 8기 광주시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홍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낮부터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1도로 시작하면서 때일은 추위를 보이겠고요. 모레 주말 아침은 0도까지 더 내려가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도 평년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으니까요.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까지 충북과 영남은 공기질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밤사이 먼지는 해소되면서 내일은 먼지 걱정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은 흐린 가운데 낮 한때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도, 춘천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10도에서 12도 선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2도 보이겠고요. 울릉도, 독도는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4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광주 12도, 대구 13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전해상의 물결 최고 3에서 4m로 높게 일면서 동해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때일은 초겨울 추위는 다음 주부터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대기가 건조해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행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